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6월 3일이네요. 6월 3일은 우리가 흔히 6.3 사태라는 이제, 어, 하나의 관용어구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 용어가 있는데, 어,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국내에 있어서 어떤 정치사적인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일종의 사건이었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한번 좀 또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1년 6월 3일 날 그 이름이 좀 복잡해요. 캐보키언 이름이 좀 복잡한데 잭 캐보키언이라는 인제 의사가 있었는데 미국의 병리학자입니다. 교육자이면서 또 사상가이기도 하다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유명을 달리한 날이에요. 죽은 날이죠. 근데 인제 이 잭 캐보키언이 무슨 인제 의사로서 주의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안락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안락사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 노인들 9988-234 해서 99 세까지 팔팔하게 그 살다가 2-3 일만 앓고 인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굉장히 과욕이라고 봅니다. 음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찌 됐든 이제 오늘이 이 잭 캐보키언이 안락사를 인제 주장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안락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방송 주제로 잡아 봤습니다. 자, 오늘 이 안락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또 인제 존엄사라는 말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의 목숨을 이제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행위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윤리적으로 그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던져 주는 그런 이제 이 이 하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안락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락사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락사. 예. 이 편안할 안자죠. 그리고 낙자는 또 즐거울 낙자입니다. 그리고 인제 사자는 죽을 사자죠. 편안하고 즐겁게 죽는다. 어떻게 보면 어폐가 좀 있긴 한데 즐겁게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글쎄 개인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어찌 됐든 일상적으로 일률적으로 쓰기에는 쪼끔 어감이 좀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나 인제 안락이라는 것 자체가 편안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죽음을 편안하게 인제 맞이하면서 '생을 마감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인제 받아들이고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에 제가 캐보키언 이란 인제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바로 잭 캐보키언이라는 인제 의사가 있었습니다. 3 월에 보면은 인제 인제 정체가 있죠. 미국의 병리학자이자 교육자면서 전직 의사였고 또 사상가였다라고 돼 있네요. 1928년 5월 26일 날 태어나서 2011년 6월 3일 바로 오늘 인제 유명을 달리했는데 바로 이 잭 캐보키언이라는 이 의사가 "안락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인제 예 이제 오늘 안락사를 알아보게 된 거죠. 예. 네 번째 볼까요? 자, 그는 죽을 권리를 주장하며 유명해졌으며 주장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말기 환자들을 선별하여 안락사를 도움으로써 미국 내에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킨 인물이다. 글쎄요. 이게 죽음을 도움으로써 인제 물론 어떤 의미든 간에 사회적 반향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겠죠. 네. 음 근데 그만큼 사실 말년에 죽음에 직면했을 때의 인제 개개인이 처하게 되는 상황이 정말 아름다우냐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지만은 편안하냐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면은 정말 좀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력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굉장히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단어가 바로 이 안락사입니다. 자, 안락사는 유타나시아, 유타나시아죠. 네. 유타나시아라고 인제 그리스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직역을 하면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한다 하네요. 글쎄요. 조금 전에 과연 아름다울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죽음이 아름답다. 이게 참 표현이 그냥 어감이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인제 그만큼 편안하게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어떤 의도를 갖고서 쓰는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의 유타나시아는 원어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생물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위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유타나시아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안락사인데 그 안락사를 이제 저렇게 그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참고로 이제 이 well dying, well은 잘이고 dying은 죽는다는 얘기니까 잘 죽는다. 그러니까 어, 죽는 사람의 어떤 그 인품이라고 할까 그런 게 손상되지 않게끔 뭐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존엄사가 되겠습니다. 뭔가 그 참 나름대로 근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엄격하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좀 존엄하게 이렇게 죽는 것이 바로 이제 존엄사죠. 존엄사는 존엄하게 죽는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고통 없이 안락하게 죽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안락사와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네, 그렇죠. 존엄하게 죽느냐 아니면은 음, 고통 없이 그냥 안락하게만 죽느냐 이거하고는 좀 이제 의미는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락사에 보면 이렇게 이제 종류를 구분을 했네요.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그러니까 환자가 뭐 나 아주 안락사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런 그 의사 표시가 없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그 이제 지원을 하면은 자발적은 이제 자살이 되는 거죠. 남이 도와서 인제 자기 삶을 마감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만일에 비자발적이다라고 하면 그건 살인이죠. 살해나 과실치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발적인 그런 그 입장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그 이제 좀 대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정말 그냥 식물인간 같이 누워 있으면서도 연명 치료를 해 갖고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그런 행위를 중단하는 게 바로 인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가 자기가 그런 죽음을 원한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안 했다라고 하면 음 소극적으로 도와줘도 그건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살해, 살인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인제 구분을 인제 하는 거죠. 예. 예 저게 인제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이외에도 사망인의 자발 여부 중 반자발적 안락사 involuntary euthana시아가 인제 있다라고 하네요. 참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하죠. 예. 한번 내용을 볼까요? 쉽게 말해서 죽음에 동의할 능력은 있지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비자발적 안락사와는 또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반자발적이다라는 얘기죠. 반자발적 안락사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명백한 살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대는 어디에도 합법화되지를 않았다. 음 그렇죠. 뭐 명확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행자는 무조건 살인죄로 처벌되며 안락사 관련 논쟁에서도 반자발적 안락사는 논외가 된다. 그다음에 다루기 애매모호하죠. 죽음을 놓고 이거다 저거다 하고 그 구분을 했을 때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그 뭐 도덕적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그런 문제를 이렇게 반자발적이다. 저 반이 글쎄 저 반을 써야 될지 아니면 반반을 써야 될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반자발적 안락사는 이제 안락사에서 인제 논의를 이제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뭐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발적인 그 안락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발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그중에 인제 적극적인 경우가 있죠. 나 나중에 내가 어 죽음에 직면했을 때 뭐 이런저런 치료하지 말고 나 그냥 죽게 내버려 둬라 하고 어딘가에 서명을 해 놓는 그런 그 일종의 그 의사 표시가 명확한 경우를 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라는 얘기죠. 어 근데 인제 일부 국가에서는 이것을 합법으로 그 해 주는 국가들이 있어요. 자 조력 자살을 도운 사람은 촉탁 승인 살인죄가 된다. 네. 뭐 음 적극적인 안락사,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도와주는 사람은 촉탁 승낙 살인죄가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 인간의 그 생명을 중지시켰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이게 묻고 있는 거죠. 독일에서도 직접적 안락사라고 하며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어 불법이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정을 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로 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또 합법이다라는 얘기죠. 1990 년대 미국에서 조력자살 즉 적극적 안락사의 합법화를 위해 싸워온 죽음의 의사 잭 캐보키언을 두고 논란이 인제 제기가 됐다. 워낙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잭 캐보키언이 인제 "안락사를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인제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바로 인제 오늘 그 유명을 달리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안락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 잭 캐보키어는 약 130 건의 안락사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8 년간 복역을 했네요. 그다음에 인제 이후에 "안락사를 시키지 않겠다."라고 동의를 해 갖고 가석방이 인제 됐다라고 하네요. 사실은 참 아무리 자기 주의 주장이 그래도 감옥에 있으려면은 그것도 8 년간 복역을 했으니까 힘들고 괴로웠겠죠. 예. 그다음에 2010년 알 파치노 주연의 You Don't Know Jack이라는 그 TV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였네요. 그만큼 사회적인 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영화로도 나오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 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1996년 호주 노던 준주가 안락사를 세계 최초로 합법화했으나 연방의회에서 1년 만에 불법화가 되었다. 여기서 준주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그 자치권을 갖는 주가 아니고 음 글쎄요.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는 그런 그 인제 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뭐 비슷한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제 뭐 시로 승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도를 승격한다든가 하면 이제 출장소가 나가 있죠. 행정기관으로서 출장소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까요? 참 그것도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찌 됐든 완전한 그 인제 합법적인 그런 그 지방자치주가 아닌 그런 어떤 지역 사회에서 안락사가 인제 예 뭔가 국한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제 합법화가 됐었으나 그것도 인제 불법화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002년 4 월에 네덜란드가 합법화를 했네요. 그다음에 2002년 5 월에는 벨기에가 합법화를 합니다. 예 뭐 이 내용을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인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일단 2014, 15 뭐 이렇게 쭉 인제 내려가면서 이 안락사에 대한 어떤 논란도 발생이 되고 뭔가 음 여러 가지 그 인제 이야기 인제 한 것들이 인제 여기에 인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그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2015년 9 월에 영국에서 조력 자살 허용 법안이 인제 발의가 됐었지만은 이제 부결이 됐다. 자 그리고 인제 스위스 같은 데서는 이제 합법이라고 인제 인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스위스 얘기가 나오죠. 예. 자 2019년 3월 달에 한국인 2 명이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을 택했고 107 명이 대기 중임이 밝혀졌다라고 돼 있네요. 상당히 그 많은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020년 7월 달에는 일본에서 루게릭병 환자가 조력 자살을 어 그 환자를 인제 조력 자살을 시켜 주는 사람이 바로 인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체포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제 사회 문제화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0년 10 월에 뉴질랜드, 2021년 1 월에 포르투갈, 2022년 5월 달에 서울대 병원에서 여론조사를 우리가 또 했었는데 76%가 "조력 자살을 허용에 찬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의사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아까 그 인제 107 명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2023년 3월 현재에 보면은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단체 가입자 통계를 보면은 한국인 4 명이 이미 조력 사망을 했고 117 명이 대기 중이다. 상당히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인제 50 명, 그다음에 대만이 49 명, 중국이 58명 대기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가 한 2배 정도 많은 걸로 돼 있네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97 개국 중에서도 11 번째에 우리나라가 해당이 된다. 뭐 자살률도 제일 높다고 그러는데 이 안락사는 비율도 음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자발적 소극적 안락사다라는 얘기죠. 예. 어 환자 본인이 "아 나는 뭐 그 이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인제 그걸 소극적으로 도와줬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다."라고 돼 있고 이걸 독일에서는 "수동적 자살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약간만 도와준다는 얘기죠. 즉 앞에서 그 표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뭔가 그 생명 유지 장치를 인제 더 연장하지 않는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이 아직 다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선택할 리는 없겠지만 의료 조치가 전혀 없다면 질병의 진행에 따라 더 심하게 고통받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의사 표시를 안 했어요. "난 죽어도 좋다." 이런 의사 표시를 안 했고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의학적인 조치를 취하지 말라."라고 인제 의사 표시를 인제 음 그 해 놓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인제 소극적으로 도와준다라는 의미죠. 예. 어 그런데 소극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환자 자신이 너무 인제 중증의 질병에 인제 걸려 있다. 그럴 때는 그냥 고통스럽죠 사실은.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삶의 질을 낮추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 조치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즉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정말 그 인제 고통스러운 거죠. 통증을 못 이겨 갖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런 거를 생각한다라면은 뭐 강력한 진통제를 투여한다. 몰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인제 의료 조치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글쎄요. 뭐 저 같은 경험이지만은 저희 부모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는 암이었는데 뭐 나중에는 정말 옆에서 그 이 통증이 심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그 비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렇다고 매정하게 등 돌리고 뭐 갈 수도 없는 거고 가족들이. 뭐 누군가는 남아 있어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환자도 엉망이 되고 가족도 정신적으로 엄청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의료 조치는 필요하다. 그래서 인제 몰핀 같은 거를 인제 투여하고 그러는데 사실 인제 몰핀을 투여하면은 고통은 있지만 그만큼 또 환자가 죽어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고통 없이 죽어가는 과정 바로 인제 안락사라고 소극적 안락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08년 2월 18일 날 김 할머니가 폐암 조직으로 음 식물 인간이 됐어요. 근데 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음 이제 재판한 거죠. 그러니까 인제 "때에도 좋다."라고 이렇게 인제 이제 판결이 나왔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인제 인공호흡기를 이제 뗐는데 그리고 나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생존했어요. 그 2010년 1월 10일 날 사망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안락사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 사건이. 그래서 아마 그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를 떼고 나서도 생존하니까 또 이 유가족 환자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음 뭐라 그럴까 오버한 행동이라고 볼까요? 글쎄요. 뭐 아무리 인제 의료진, 의사라고 하지만은 환자 상태를 놓고 '오늘 죽는다. 내일 죽는다.' 이렇게 그 시점까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인제 떼고 나서도 인제 환자의 어떤 인제 마지막 남은 체력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쪼끔 더 버티는 것뿐이지 음 벤틸레이터를 꽂지 않아도 될 사람한테 "왜 꽂았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아마 항의성 소송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2016년 1월 8일 날 보면은 국회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연명 치료 중단을 합법화를 하고 2 년간 유예 끝에 2018년 2 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인제 안락사 대상이 회생불능자다라고 인제 보는 사람에 대해서 음 이제 그런 경우에만 적용한다라는 얘기죠. 참 근데 회생불능자라고 딱 어 정의한다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이 결정하는 영역일 텐데 아무리 의사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몇 월 며칠 언제 죽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생명이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런 근사치는 내놓겠지만은 앞에서 김 할머니 같이 뭐 "안 달아도 뭐 얼마만큼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을 보고 벤틸레이터를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인제 제거를 하고서도 상당 기간 생존했었기 때문에 인제 그거에 대해서 인제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해 놓은 거죠. 그다음에 당사자가 DNR 요구서를 작성해 둬야 한다. 심폐소생술을 거부한다. 예. 이 병원에 우리가 흔히 다중이용 건물에 보면은 인제 심세동 완화 장치 뭐 이런 게 있죠. 디피브릴레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장이 멎은 사람한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뭐 그러는 게 아니면은 이게 어 양손으로 인제 압박을 하는 그런 인제 일을 하는데 "그건 안 받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은 뭐 제가 들은 바로는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갈비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손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머니가 인제 돌아가실 무렵에 아 의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보호자로서 심폐소생술을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은 "할 거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건 안 한다고 인제 제가 대답을 했죠. 왜냐하면은 그건 고통스러운 어머니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 갖고 그걸 거부를 했는데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어 "콧줄을 끼워서 영양 공급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건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데 만일 그걸 안 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흔히들 "굶겨서 죽였다." 뭐 이런 말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2016년 9월 8일 날 JTBC 썰전에서 유 모 씨가 있습니다. 입에
이름 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몸과 정신이 멀쩡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을 때 유언을 남겨야 한다며 위 법에 의거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제도를 언급을 했다. 그래서 2018년 2월부터 이 제도도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이 됐다. 예. 그래서 요즘은 저런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조치를 안 하겠다라는 의향서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놓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예. 할 시간이 없었어요. 자, 그다음에 비자발적 적극적 안락사. 이건 아까 사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례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은 비자발적이지만은 또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997년 12월 4일 날 보로의 병원에서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환자가 혼수 상태에서 보호자가 퇴원을 요구했고 병원이 보호자의 뜻에 따라서 퇴원시키자 얼마 안 가서 환자가 사망을 했다라는 얘기죠. 2004년 6월 24일 이에 대해서 존엄사보다는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퇴원에 가까운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그러니까 어 뭔가 혼수 상태이긴 하지만은 장래에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퇴원 조치를 한 것은 어 이건 살인에 가까운 거다. 살해의 행위다. 이렇게 인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의료계에서 그 판결이 살 가능성이 없더라도 환자를 퇴원시키면은 만일 퇴원시켜서 죽었다. 그러면 살인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제 병원에서도 어 연명 치료를 계속 하는 쪽으로 이렇게 근데 뭐 당연하죠.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은. 뭐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다음에 2008년 프랑스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랑베르에 대해서 아내와 의사가 소극적 안락사를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죠.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이를 허용을 했지만은 그의 어머니 목소리에 눈을 뜨고 반응하는 듯하는 그렇게 인제 보이니까 어머니가 안락사를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과 의사는 "안락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식인데 이름을 부르면은 그 환자가 눈을 뜨고 반응을 했다라는 얘기죠. 뭐 그렇게 보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머니가 반대를 하니까 이게 또 인제 같은 가족 내에서 인제 분란이 생기는 거죠. 참 뭐가 정답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동물의 경우에는 동물의 안락사가 인제 허용이 인제 해당이 되죠. 허용되는 거 이외에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건 다 동물을 학대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경주마가 인제 달리다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음 이 말들은 인제 "다리 부러진 걸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인제 이때는 인제 "안락사를 시키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봤지만은 그 군대 기병대에서 인제 이렇게 군마를 타고 다니다가 인제 그게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은 전투력이 상실이 됐지만 음 그 군마를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가 없으니까 계속 부상을 당해서 고통스러울 테니까 오히려 그 말을 타던 기병이 음 그 말에게 권총을 쏴서 안락사를 시켜주는 뭐 그런 거 많이 인제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서 인제 보고 있습니다. 자, 방법으로 봤을 때는 뭐 약물을 투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질식을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할 수도 있죠. 물리적인 충격은 동물에 살쳐 버리니까 뭐 좀 잔인한 그런 방법을 인제 쓰는 거겠죠. 자, 안락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인제 2013년 7월 1일 날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인제 존엄사에 대한 법안 제정을 권고를 하니까 2013 년이면은 인제 박근혜 정부 때죠. 그래서 인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어 상당히 이제 높은 수가 찬성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인제 2015년 5월 19대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뭐 두 건수가 비슷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입장을 볼까요? 치명적인 부상, 질병, 장애를 겪고 있는 개인이 차라리 죽여 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에서도 대책 없이 뭐 윤리니 뭐니 하면서 이상만 늘어 놓고 있는 것은 어 그 너무 무책임한 거다. 삶은 인제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런 상태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찬성하는 입장은 인제 그런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정말 얼마나 힘들면 자기를 죽여 달라고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죠. 참 어려운 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안락사와 자살의 차이는 덜 고통스럽게 죽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함이다. 자살은 사실 고통스럽죠. 네. 근데 안락사는 조력을 해 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뭔가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어떤 약물을 투입을 해서 인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상태에서 인제
숨을 거두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뭐 덜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신의 연명보다는 질 높은 삶과 죽음을 더 높은 가치로 여긴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죽음의 순간 앞에서 정말 이게 존엄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디그니티라고 얘기할까? 참 아주 구차지 않은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걸 더 높이 이제 높은 가치로 평가를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유족들도 연명 치료를 힘들어한다. 당연하죠, 사실은. 음 그래서 어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해서 요새 "목이 긴 병을 안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왜냐면 음 그 진짜 그야말로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간병이라고 하듯이 이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 크죠. 그래서 제 짧은 경험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는데 뭐 1,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500만 원은 치료비고 500만 원은 간병비예요. 얼추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간병비가 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인제 대신 가족들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인제 어 정말 인제 힘든 일이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쉽지를 않으니까 인제 요양보호사 이런 제도가 인제 장기 요양보험 이런 게 나온 거죠. 어찌 됐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괴로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 말기암 때문에 그 통증 때문에 너무 괴로워 갖고 막 음 정말 그 비명을 지르듯이 그걸 옆에서 듣고 있으려면은 정말 '아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제 그런 걸 거쳐야지 또 인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참 좀 그렇습니다. 좀 옛날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별 편하지가 않네요. 그다음에 인제 간병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경제적인 후유증도 있지만은 또 뭐 그 경제적인 걸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그 자식 입장에서 간병을 하다 보면 그것도 후유증이 커요. 간병을 하다가 또 병이 나고 그러거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반대. 안락사 허용으로 점차 죽음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가벼워질 것을 우려한다. 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생명을 쉽게 포기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만연하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예요, 인간사에서. 그러니까 종교계나 뭐 이런 쪽에서 그 결코 생명을 중시하는 그 생명 윤리가들은 큰 소리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인제 꼭 돈으로 계산해야 되느냐. 그러나 돈으로 계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어찌 됐든 비용이 들어가니까. 참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락사를 금지하는 그 이유는 첫 번째 개인을 위한다기보다 전체를 위해서. 안락사를 허용하다 보면 너도 나도 안락사를 택하다 보면은 인제 인구도 쉽게 급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고 경쟁력도 약화가 된다 이거죠 전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그 국가 사회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인제 생명을 경시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 이제 만연하게 되는 게 두 번째 반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도 인제 뭐 자꾸 인제 허용을 하지만은 현재까지 그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은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정도 4 나라에 이제 불과하다. 그러나 그 캐나다에서는 그 안락사가 허용이 인제 된다라고 하네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위 군인을 대상으로 인제 적극적인 안락사를 권유하는 사태가 벌어져 갖고 "이게 뭐냐." 해 갖고 총리가 사과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제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저체온이 되면은 아무런 고통 없이 돌연사를 하게 된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다고 저 방법을 택한다는 것도 좀 그렇죠? 자 그다음에 흉악범 등의 중범죄자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 덜 고통스러운 사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실상 안락사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의미. 음 저지른 죄에 비해서 덜 고통스러운 사인으로 사망을 한다. 얼마나 그 지은 죄가 중하면은 이런 비유가 나왔을까요? 네. 자 어찌 됐든 자 누구나 웃으며 맞이할 수 있을까? 저놈 안 죽으면 월다잉. 이건 존엄사라고 얘기하지만은 어찌 됐든 그 안락사도 이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어느 경우든 인제 죽음 앞에서 뭔가 결정한다라는 거 무엇이든 간에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또 옳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쉽게 결정하기도 또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6.3 사태가 발생했던 날이고
그다음에 세계 자전거의 날이네요. 6.3 사태는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되겠습니다. 요 영상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인제 자전거를 타고서 세계 일주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세계 자전거의 날 한번 알아봤습니다. 글쎄요. 요새 그 지하철에 자꾸 그 자전거를 이렇게 들고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전거는 그 타라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태워 갖고 다니라는 게 아닌데 글쎄 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또 얘기 들으면 화낼 것 같네요. 예. 예 요것도 자전거의 날이 또 4월 22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는 세계 자전거의 날이고 6월 3 일은 4월 22 일은 우리나라의 자전거의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존엄사도 존엄사지만은 안락사가 무엇인지 이 안락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법적인 요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 이제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건들 여러 가지를 한번 간략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